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은혜입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여러분들은 철칙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21세기가 우리는 슬기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살균 소독제의 경구 독성과 흡입 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독성, 흡입 독성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그건 흡입 독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폐손상 증후군이거든요. 폐손상 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유아나 아동이나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죠. 즉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계속되고 있죠. 즉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흡입 독성의 유무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크게 대한민국에 뒤집어진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즉 살균 소독제의 2차 독성, 2차 독성 2차 독성 때문에 우리는 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경구 독성은 별 문제가 아니고 흡입 독성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살균 소독제가 2차 독성을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는 흡입 독성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코로나19에 사용하는 살균제는 흡입 독성 검사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비교적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독성의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만큼 조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선진국화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구 독성이든 흡입 독성이 있더라 할지라도 굉장히 아주 미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는 지금 2년 반, 올 연말까지 가면 3년은 가겠죠. 미세한 자극이더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기의 이상이 오고 나서부터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가습기 사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오면은 그건 또 따지기도 굉장히 쉬운한데 너무 2년, 3년, 5년 걸려가지고 질병이 왔다. 이건 따지기도 진짜 묘하죠.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장기간 사용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천천히
많이 나빠지니까. 그런데 그게 나에게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암 걸려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암 걸리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햇빛 왜 나냐는 거지.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었고 자녀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 어느 누구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소량이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약간의 중독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선택을 내가 하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살균 소독제는 경구독성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흡입독성도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허락하는 것만 허가를 해주겠죠. 그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나 아니면 회사라든지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출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런 정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부 다 흡입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피는 어떻게 할래요? 피부는 어떻게 할래요? 눈은 어떻게 할래요? 또 안면은 어떻게 할래요? 즉 가능하면은 방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살균 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필히 보호장비를 착용을 하고 하십시오. 거창한 보호장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긴 팔에 라텍스가 돼가지고 있는 장갑, 구글 안경, 그리고 마스크는 2중, 3중으로 돼가지고 있고, 모자를 덮어쓰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정도 방역 장비는 내 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슬기롭고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역 후는 필히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기 안 하면은 2차 독성이 딱 어떤 가정에 어떤 장소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분명히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필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살균 소독제는 흡입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필히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역을 하고 있는 장소는 여러분들 무조건 피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흡입 독성, 경구 독성, 피부 독성 여러 가지 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방역을 할 때는 개인 보호 장비를 필히 착용을 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방역 후는 필히 환기를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